당신은 지금 피곤한 건가요? 아니면 번아웃이 오고 있는 건가요?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사람은 푹 자고 일어나거나 주말에 푹 쉬고 나면 보통 회복됩니다. 하지만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일주일을 쉬고 돌아와도 여전히 단절감을 느끼고 무기력하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이상할 정도로 매사에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번아웃이 단순한 육체적 피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피로감이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번아웃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당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휴가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줄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을 더 돌보라는 뻔한 말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만약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번아웃의 5가지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훨씬 전부터 번아웃이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느끼고 집중하는 방식을 얼마나 미묘하게 바꾸어 놓는지 말입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단순히 번아웃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번아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아웃이 당신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할 때 번아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비참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저 흥미가 떨어질 뿐입니다.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둔 다큐멘터리는 손도 대지 않고 기대하며 샀던 책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한때 즐겼던 취미생활마저 이제는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 책임져야 할 일, 의무적인 일들은 여전히 해내지만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일은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바빠졌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열정이 식었다고 지레짐작할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번아웃이 당신의 뇌를 은밀하게 에너지 절약 모드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를 예산 삭감에 직면한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것은 필수적인 부서가 아닙니다. 혁신, 실험, 탐구, 호기심과 같은 부가적인 것들부터 먼저 잘려나갑니다. 당신의 뇌는 흥미로운 것들보다는 당장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진심으로 매료되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을 개선해주기 때문도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흥미롭다고 느꼈던 적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번아웃은 이미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호기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뇌가 위협 감지기로 변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기간에는 당신의 주의력이 변한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제거리부터 생각납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도 문제들만 눈에 띄고 일정을 확인해도 골치 아픈 일들만 먼저 보입니다. 마치 뇌에 부정적인 것만 걸러내는 필터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부정주의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놓친 마감일, 껄끄러운 대화, 예상치 못한 지출, 잘못될 수 있는 일, 내가 깜빡 잊은 일, 걱정거리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번아웃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몰고 오는 이유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도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탐색하고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비하느라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위협을 찾아내는 데 익숙해질수록 더 많은 위협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주의력은 가능성 있는 일들보다는 잘못된 일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뤄낸 발전도, 좋았던 순간도, 새로운 기회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것들을 찾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번아웃은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대개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그 어떤 것에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개월 동안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는데 당신의 반응은 고작 그래, 이제 다음은 뭐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설렘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성취감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 목록에 체크박스 하나를 더 채웠을 뿐입니다. 이것은 번아웃의 가장 혼란스러운 증상 중 하나인데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동기부여의 문제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체계의 문제입니다. 번아웃은 성취에 반응하는 당신의 뇌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승진을 해도 기쁘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무덤덤하며 성공의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즐겼던 일들조차 더 이상 예전 같은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번아웃을 더 악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 더 많은 프로젝트, 더 막중한 책임, 더 큰 성취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상 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마치 고장난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 그 자체에 있으니까요. 당신이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왜 완전히 번아웃에 빠질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취와 충만함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상에 대한 감각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곧이어 또 다른 증상이 뒤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공포를 안겨주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 단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는 브레인 포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번아웃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같은 문단을 3번이나 읽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깜빡 잊어버리며 말을 하던 중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조차 갑자기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능을 머리가 맑고 날카로운 상태와 연관짓기 때문에 이 단계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진 건가? 집중력을 잃은 건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라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이 당신을 덜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20개의 앱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작동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우리의 뇌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뇌는 스트레스를 감시하고 압박감을 관리하고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 창의력, 집중력, 그리고 명확한 사고를 위해 사용할 대역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번아웃은 그 누구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피로감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5번째 단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무관심해집니다. 이 단계는 번아웃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아웃의 끝이 극도의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번아웃의 끝이 짓눌리는 압박감이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면 한때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가슴을 뛰게 했던 목표들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고 사랑했던 취미생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성공의 기쁨조차 소리 없이 묻혀버립니다. 이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특별히 극적인 감정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서서히 이 상태에 적응하게 됩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게 다 이런 걸 거야. 원래 인생이 다 이런 거지. 이제 이게 내 모습인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타일러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당신을 그렇게 길들여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수년 동안 머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벗어나야 할 대상이 바로 번아웃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뇌를 바꿀 수 있듯이 뇌 역시 다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아웃의 5단계를 되돌리는 방법,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학습했던 그 뇌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번아웃을 또 다른 생산성 문제처럼 취급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갇히고 맙니다. 그들은 번아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또다시 효율을 따지고 일정을 추적하고 자신을 더 세게 몰아붙이려 합니다. 자신을 번아웃에 빠뜨렸던 바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복에 접근하는 것이죠. 대신 회복을 번아웃이 서서히 앗아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번아웃이 호기심을 훔쳐갔다면 다시 호기심의 먹이를 주기 시작하세요. 실용적인 목적도 생산적인 목표도
커리어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일, 오직 순수한 흥미만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번아웃이 당신의 뇌를 위협에만 집중하도록 훈련시켰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진전된 부분들에 주목하세요.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진전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뿐만 아니라 무엇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당신의 주의력을 훈련시키세요. 보상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다면 거창하고 큰 성공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뇌는 작게 무언가를 끝마친 순간, 아주 작은 승리, 소소한 성취, 사소한 만족감의 순간들을 통해 보상에 대한 감수성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머릿속이 멍해지는 증상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뇌에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메모를 하세요. 머릿속의 잡동사니들을 줄이세요. 뇌를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방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무관심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생산성을 따지는 대신 당신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경험, 사람, 활동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은 당신의 에너지를 먼저 훔쳐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과 당신의 관계를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단순히 잠을 더 많이 자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아웃이 서서히 밀어내버렸던 당신 자신의 일부분들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호기심, 몰입감, 설렘, 흥미, 그리고 삶이란 그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감각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번아웃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마침내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유익했고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번아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심플 라이프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당신의 뇌를 지치게 만들기 전에 뇌를 더욱 강하게 단련하고 싶으시다면 뇌를 날카롭게 만드는 7가지 습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번아웃을 피하는 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매일매일 더 날카롭고 더 강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